안녕하십니까. 확률 및 통계에서 저널 리뷰할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강나은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2021년에 의공학회지에 실린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의 적용 부위에 따른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 비교 및 평가입니다. 목차로 논문 선정 이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및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 선정 이유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멀미가 심한 편이라 멀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고 멀미가 발생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혈에 경피적 신경 자극을 주어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경혈 부위를 평가한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는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성인 남성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경혈이란 감각신경이 있는 신체 부위에 존재하는 신경원성 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본 연구에서 자극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혈들은 사전 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P6, ST36, BL20과 같은 경혈을 선정했습니다. 그림 2와 같이 각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는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전에 생체 신호를 5분 동안 측정하고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후에 생체 신호를 5분 동안 측정했습니다. 총 30분 동안 경피적 신경 자극을 적용하였고 모든 실험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는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각 경혈에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을 적용하기 위해 30mm의 일회용 AGCL 전극을 부착하고 각 경혈 지점에 스테미오 텐스를 통해 10Hz의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중 생체 신호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신전도, 피부 전도도, 호흡, 피부 온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SPSS와 페어드 T-테스트, 그리고 몬웨이 아노바 테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결과에 대해 SPSS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 자극군 내에서 자극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유의수준 0.05에서 자극 전후에 대해 페어드 T-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 부위별 효과를 비교하고자 자극 전후의 변화율을 분석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자극군 간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페어드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T-테스트는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페어드 T-테스트는 동일한 집단의 사전, 사후에 대한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집단이 동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종속 변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는 표본이 3개 이상일 때 하나의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종속변수가 양적 변수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심박 변이도 평가,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 평가, 호흡수 평가, 피부 온도 평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박 변이도 평가는 심박 변이 분석을 통해 심박수를 분석하였습니다. 왼쪽 그림 7을 보시면 모든 경혈 지점에서 자극 이후 실험 참가자의 심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 2에서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에서
p-밸류가 해당 값보다 작으면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BL20을 제외한 나머지 자극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은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심박수 변화율을 비교한 것이며 B6, ST26, BL20 순으로 심박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인 표 3에서는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p-밸류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심박 변이도를 분석하였는데 왼쪽의 그림 7에서 모든 경혈 지점에서 놈LF가 감소하고 놈HF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에서 모든 자극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영역에서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변화율을 평가하였으며 모든 경혈 부위에서 놈LF가 감소하고 놈HF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그림 7을 보면 ST36을 제외한 P6, BL20에서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표 2에서는 자극 전후에 따른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에서 P6과 PL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왼쪽 그림 8에서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 변화율을 비교하였으며 ST36은 증가하였고 P6, BL20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그림 7에서 분당 호흡수를 관찰하기 위해 시간 영역에서 호흡수를 분석하였습니다. 표 2에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P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 8에서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호흡수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ST36을 제외하고 P6, BL20 순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표 3에서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 P6과 ST36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 7에서 모든 자극 부위에서 자극 이후 피부 온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표 2에서는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자극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림 8에서 자극 부위별 자극에 따른 피부 온도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P6, BL20, ST36 순으로 피부 온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의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멀미 증상 완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경혈 부위들의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을 적용하고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를 생체 신호를 통해 비교 및 평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사용한 심박 변이도 분석은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박수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혈 부위에 대해 자극 이후 심박수가 감소하여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놈LF는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하고 놈HF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 모두를 반영합니다. 모든 경혈 부위에서 놈LF가 감소하고 놈HF가 증가한 걸로 보아 경혈 자극으로 인해 부교감신경계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6, ST36, BL20에 대한 자극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는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인 상보적 관계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감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땀샘 운동성의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피부 전기 전도도 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 P6과 BL20에 대한 자극 이후 교감 신경계의 활성도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보면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도는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흡수 평가에서는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하면 호흡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험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P6에서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ST36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 호흡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P6에서 자극이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 증가에 용이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부 온도 평가는 멀미가 유발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현상과 함께 신체의 열 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경혈 부위에서 피부 온도가 증가하며 P6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P6, ST36, BL20에 대한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은 교감 신경계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P6을 자극하였을 때 가장 일관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멀미 증상 완화를 위해서 P6을 자극하는 방법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